2015년 최태원 회장은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부인 노소연과의 이혼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노소연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죄악인했다. 그때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내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어떠한 비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 엄마는 김희영으로 최근 두 사람은 대한상의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과거 그녀의 사진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나이보다 어리고 이쁜 외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희영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최근 김희영의 인스타를 보면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김 씨는 황해도 출신으로 6.25 전쟁 직전 가족과 함께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아현동에 있는 소학교를 다녔으며 이때 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상가들에서 나무를 캐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발생, 피난길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후 60년대 말 누나와 매형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이북에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는 매형의 말 때문이었죠. 80년대에는 중국에 회사를 차리고 중국 교포들에게 어머니를 수소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브로커에게 가짜 유해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가짜로 확인된 유해조차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머니를 찾는 일을 평생의 일념으로 삼았습니다. 김희영은 인스타에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를 받았었죠. 김희영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1975년생으로 최태원 회장보다는 15살 어립니다. 그녀는 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곳은 부자 중에서도 진짜 부자만 갈 수 있다는 학교로 알려져 있죠. 노란색 스쿨버스에 노란 교복이 상징인 리라초는 병아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으며 사립학교 중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학비는 의대 등록금 수준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녀나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자녀들을 리라초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희영이 이 학교를 나온 것을 보면 그녀의 집안 역시 매우 부자로 추정할 수 있죠. 김희영은 이후 일리노이주로 이민을 갔으며 한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기도 했죠. 뛰어난 미모를 가진 그녀는 유저지 사이너라는 별칭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녀는 2000년 전후에 A씨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2002년생 아들이 있으며 2008년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직후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고 추정되고 있죠.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존재합니다. 먼저 최 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당시 김희영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며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당시 구치소에는 심리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한 지인은 이들은 2000년대 후반 친목 도모 자리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그 뒤로 만남을 이어가다 감정이 싹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의 존재를 밝히며 그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후에도 최 회장은 그녀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행사에서는 자신에게 사회적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이 김희영이라고 발언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한 참석자가 최 회장에게 회장 최태원이 아닌 인간 최태원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독한 기업인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 돈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만을 향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관찰해보니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이 TNC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두 사람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설립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벌이는 공익재단이라고 합니다. 김희영의 SNS에는 형철이라는 아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아이라고 전해집니다. 하루 종일 검사대에 어른이 나도 이렇게 지겹고 힘든데 보기 짠할 정도로 잘 찾고 잘 기다리는 내 천사 형철이. 이에 누리꾼들은 형철이를 걱정하는가 하며 그녀의 마음씨를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최태원과 김희영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둘의 SNS에는 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김희영의 인스타를 보면 너 누가 보면 발레 좀 하는 줄 알겠어라는 글이 올라오거나 식당에서 공부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누가 보면 공부 엄청 시키고 애 잡는 줄 알겠다. 평소대로 하라며 딸과의 가까운 사이를 보여주고 있죠. 최태원 회장 또한 딸과의 일화를 SNS에 게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칫솔과 치실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었죠. 치실을 사용하는데 실을 좀 많이 썼더니 막내가 옆에서 보다가 물었다. 아빠가 재벌입니까? 이에 최 회장은 아니 아껴 쓸게 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화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어 누리꾼들은 이 막내는 커서 치실 회사를 삽니다. 치실 혹시 어디 건가요? 금실 아니죠? 재벌 맞아 아가야 등의 반응을 보였었죠. 어떤 치약을 쓰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아무거나 맵고 화한 맛을 좋아합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희영은 연예인들과도 친분이 있는데 니키리와 절친이라 평소 부부 모임을 갖는다고 하며 이지훈과 홍석천 등과도 친하다고 알려져 있죠. 한편 김희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공격하고 비난하자 최 회장은 이들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 회장은 2016년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최 회장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최 회장은 최 회장과 동고녀 사이에서 낳은 딸, 동고녀 모친에 대한 신체 유해성 댓글도 있어 도저히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러다 피고소인들은 일지모라는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지모는 일부 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의 줄임말로 최태원 회장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노세훈 관장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내연녀와 사이에서 낳은 딸까지 공개하며 일부 일처제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주부 차모 씨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유학 중인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방학을 맞아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 고소를 당했다.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건 맞지만 대기업 총수가 나 같은 아줌마를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당 4,000건의 악성 댓글을 다는 게 평범한 주부들의 소용은 아니라고 본다. 일지모의 조직적 행보에 3세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김희영이 자신을 둘러싼 비난과 소문 그리고 악의적 댓글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나는 몇 년간 심한 악플의 대상이 되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 가족에 대해 있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는 더 심해져갔고 악성 소문을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로 받아쓰고 그 기사는 다시 SNS와 댓글창으로 퍼지는 구조였다. 그러면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요하게 악성 루머를 퍼뜨린 아이들을 추려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뜻밖이었다. 댓글들의 느낌과는 전혀 딴판인 평범한 주부들이었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댓글러들을 선동한 인물은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분들 입장에서 나는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고 본인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중이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